자, 이번 시간이 거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 정도가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고, 실제 여러분이 이제, 이밸류에이션 실제로 받는 거 등등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수업으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이 패러럴 이미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들을 좀 리뷰할 거고, 이미 많이들 공부를 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MRI를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상을 K-스페이스, 여기 F, J, KX, KY라 써져 있는 K-스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얻는데, 그 데이터란 것은 우리가 얻는 이미지, UXI죠. 뇌 영상 같은 거죠. 뇌 영상을 이렇게 프레 트랜스폼 하면 그 K-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영상은 UXY이기 때문에 얘를 2D inverse Fourier transform 하면 원래 그 F 값이 Fourier transform 된 영상으로부터 원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멀티 채널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각각의 코일별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여기 U라는 우리가 얻고 싶은 뇌 영상에 이런 CJXY라는 코일 센시티비티가 곱해진 것을 얻게 되는 거가 되죠. 그죠? 걔에 대한 K-스페이스를 얻게 되는 게 우리 MRI의 가장 기본 공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시노미 시스템 문제인 거죠. 너무너무 우리 시노미 시스템과 잘 맞는 문제가 됩니다. 얘를 이퀘이션으로, 매트릭스로, 아까도 이퀘이션 얘기했죠. 매트릭스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Fi라는 일종의 벡터인 거죠. 그 K-스페이스가 2D로 존재하지만 그거를 쭉 컬럼라이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컬럼으로 한 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F, C, U, 그 다음에 노이즈, N, J, J번째 채널에서의 노이즈라고 해서 NJ라고 불렀고, U가 영상을 컬럼라이즈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C는 그러면 어떤 거가 되냐면 코일 센시티비티이기 때문에 일종의 굉장히 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U를 이렇게 벡터라이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n by n짜리 영상이었다면 U가 n 스퀘어 분의 n 스퀘어 바이 1짜리 굉장히 긴 이렇게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랑 C 콜 센시티비티를 곱하려면 C가 다이아고널하게 존재를 하면 되겠죠. 대신 C는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예요. n 스퀘어 바이 n 스퀘어가 될 거고, 프레 트랜스폼인 F도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돼야 돼가지고, 실제로 매트릭스 표현으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표현을 하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그냥 아까 2D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냥 U를 일종의 이미지처럼 2x2 이미지를 넣고, C도 2x2 이미지를 넣고, 대신 이게 곱이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 곱이 아니라 포인트 바이 포인트 곱이 되는 거고, 프레 트랜스폼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 멜랩이라든지 파이썬에서 연산은 매트릭스로 다시 바꿔서 연산을 하는 이런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수학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가 붙어 있었던 것은 각각의 채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되고, 이 모든 채널도 사실 다 묶어서 하나의 벡터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FJ들을 여러 개 한 거를 하나의 F로 굉장히 벡터가 되겠죠. 뭐 그렇게 표현하고, 라지 F 오메가 있는 거랑 CJ 합쳐가지고 E라고 표현할 수 있고, 참고로 저 F에다가 오메가를 붙여준 이유는 우리 샘플링 패턴까지 고려한 프레 트랜스폼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 K 스페이스를 다 얻었다면 F가 되게 풀하게 찼을 텐데, 그렇지 않고 every other line을 얻지 않았다면 F에다가 every other line을 적당히 없애면 같은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 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은 지난 매트릭스 연산, 리니어 엘지브라, 리니어 시스템 연산에서 배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대신 컨주게이트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 매트릭스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특히 이것처럼 여러 채널까지 다 포함하면 이란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클 수 있겠죠. 그죠? 뭐 근데 채널을 안 포함하더라도 이란 매트릭스는 굉장히 커요. 그럴 경우 매트릭스 인버전이란 게 매트릭스 사이즈 크면 거의 못 푸는 문제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 이퀘이션처럼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꾼 다음에 스티피스트 디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터러티브하게 풀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냥 y는 ax 문제에서 a가 매트릭스가 너무 크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인버스 매트릭스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꾼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u를 찾는 것을 하는데 그건 이터러티브하게 푼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학부생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나는 크로스폼으로 풀 수 있다 라는 건 다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미니마이제이션 꼴로 만드는 다음에 u랑 저 이퀘이션 오른쪽에 있는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u를 찾는다. 근데 찾는 방법이 이터레이션으로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연구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을 풀 때 우리가 regularized list square solution처럼 regularization term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타겟이 두 개인 것을 갖는 거죠. 원래 미니마이제이션 텀 앞에 텀과 뒷부분에 우리가 디자인한 우리가 U에 대해서 특별히 원하는 바로 걔를 찾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regularized 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거의 같은 폼을 이터러티브하게 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 텀은 얘는 데이터 컨시스턴시 텀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가 저걸 매저한 거고 F가 우리가 매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E가 우리의 디자인 매트릭스죠. 그랬을 때 U 값을 찾는 거는 우리가 매저한 거와 우리가 찾는 결과가 서로 간에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 컨시스턴시 텀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우리 U 자체, 우리가 찾은 솔루션 U 자체에 이런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얻은 영상이 뭐 스무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파르스했으면 좋겠다. 그런 컨디션을 붙이는 거여서 얘를 우리의 apply knowledge라고 불러요. 우리의 뇌 영상은 뇌처럼 생겨야 된다. 이런 apply knowledge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딥러닝에서 이 푸사인 regularization 자체를 딥러닝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어프로치고 데이터 fidelity 텀을 포함해가지고 unrolled network이라는 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걔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네. 뭐 여기 요 내용은 사실 내가 이퀘이션을 쓴 건 아니고 여기 리뷰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최근 리뷰라서 한 번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보면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주는 거예요. 딥러닝 이후엔 패러렐 이미징의 발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2017년 페이퍼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첫 번째 페이퍼예요. 패러렐 이미징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첫 번째 페이퍼고 이건 카이스트에서 박현욱 교수님이 퍼블리시한 페이퍼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리얼 앤 이미지너리 데이터를 한 줄씩 넣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줌으로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 배운 걔를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학습을 했더니 나름대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잘 되더라 결과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의 딥러닝을 이용한 패러렐 이미징 결과였어요. 그 후 당연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됐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카이스트의 예정철 교수님의 랩에서 개발한 이렇게 유넷 같은 구조를 이용한 엘리어스된 영상을 원래대로 만드는데 스키 커넥션들을 이용해서 딥 리지듀얼 러닝을 통한 패러렐 이미징 일종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마지막 입력 결과, 출력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 네, 요게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외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아는 피직스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락키라고 해서 얘 가장 재밌는 거는 스캔 스페시픽 러닝이에요. 뭘 하냐면 우리가 그래파를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그래파를 공부할 때 이렇게 ACS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fully sampled 된 라인이 있고
그 라인으로부터 그죠? 그 라인으로부터 웨이트들을 구해내서 그래파가 리컨을 하잖아요. 그 파트를, 왜냐면 모든 서브젝트에 대해서 우리 풀리 샘플드 된 영역이 있고, 그 그래파, 그쪽 파트를, 그래파 웨이트 같은 거를 일종의, 딥러닝이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난리니어들이, 그래파 웨이트 풀 때 이거 리니어 프로블럼이었잖아요. 걔를 난리니어들리티를 포함해서 풀게 됨으로써 좀 더 잘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일종의 그래파 커널 파트만 딥러닝을 이용한 거죠. 얘를 락키라고 부르고, 근데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 트레이닝 자체, 이 그래파 커널 자체를 트레이닝하는 파트를 당연히 딥러닝이 서브젝트 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스캔별로 할 수 있어. 그게 큰 장점일 수 있어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 필요 없고 내 데이터 자체로 트레이닝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프리라는 방식을 제안해서 영상의 퀄리티 높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연세대 황도식 교수님의 랩에서 만든 건데, 앞에서는 이미지 도메인 정보를 이용했고 여기는 케이스베이스 정보를, 조금 전에는 락키는 케이스베이스 데이터를 이용했으니까 이걸 둘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키키넷이라고 케이스베이스와 이미지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페이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논문들이 거의 동시에 다 나와요. 이게 다 뭐 차례로 발전하지 않고 다들 어느 순간 요 아이디어 해서 다 뭐 2018년 뭐 그 정도에 다들 동시에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들이에요. 또 같은 시기에 나왔던 게 Variation Network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 이퀘이션 있죠. Regularization과 미니마이제이션 다 포함하는 네트워크이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종의 케이스베이스라는 센시티비티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정보 처리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원월드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여러 개를 이터러티브 이렇게 푸는 것들을 포함한 방식의 리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굉장히 파퓰러했던 패러럴 이미징 리컨 방식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교수님네 랩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라고 하면, 우리 랩은 패러럴 이미징은 아니고 QSM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긴 해요. 여기도 모델이 있고 아까 그 이퀘이션에서 대신 우리가 푸는 건 다이폴이라는 특정한 패턴에 대한 디컨볼루션 문제였고, 그걸 QSM 네이틀이라는 우리만의 네트워크로 처음으로 이제 QSM이란 문제를 푸는 데서 딥러닝을 처음으로 푼 문제가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어느 도메인에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K-스페이스 풀어도 되고 이미지 도메인을 둘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이퀘이션들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프레이 트랜스폼 문제이고,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어떻게 좀 더 복잡해지냐 문제고, 일종의 y는 ax 문제인데 a가 얼마나 복잡해지냐 이런 문제고, 얘들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푼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고, 방금 소개한 QSM도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2008년에 다들 풀려요. 왜냐면 그때 다들 뭐 그 전해 준비해가지고 2008년에 와르르 결과들이 나온 거여서, 2008년이면 언제예요? 그죠? 4년 전이죠. 2008, 2009, 그죠? 2020, 2020, 4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고 새로운 연구 방향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연구인 거고, 아직도 이쪽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쌓게 된다면 요거를 기반으로 뭐 MRI 연구 또는 뭐 사실 MRI 아니어도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이미징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방금 그런 문제들, 심지어 일반적인 카메라 영상, 카메라에서 뭐 포인트 스프레드가 이제 퍼지는 움직였을 때 영상, 그런 문제들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물어요. 당연히 메디컬 이미징의 CT라든지 뭐 엑스레이 문제들도 이렇게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가 여러분이 처음으로 연구란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애널로지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였으니까 나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이런 이퀘이션을 쓰고 그럼 나의 A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간다든지 이런 걸 다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데 이번 챌린지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본격적인 수업의 마지막을 고하고 남은 챌린지 타임 동안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피 챌린지!